한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에 나무 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습니다. 시동생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광숙의 따뜻한 위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깊이 잠들어버린 자신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광숙이 정성스럽게 덮어준 담요에서 기분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세제 향과 함께 그녀만의 따뜻한 채취가 느껴졌거든요. 회장님 깨셨어요? 문 밖에서 광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서둘러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당황이었습니다. 아, 광숙씨.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술이 너무 과했습니다. 이런 실례를 범하다니.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남자다운 순수함도 함께요. 평소 당당하고 위험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을 고백하는 소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숙은 그런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따뜻한 이해가 묻어났습니다. 깊은 애정도 함께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광숙이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시동생들이 회장님을 진정으로 인정해줬다면서요? 정말 기뻐요.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회장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지켜봤던 그녀였거든요. 마음 아파했던 그녀에게 어젯밤의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 회장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시동생들뿐만이 아니었구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이 여자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진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광숙씨. 한 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광숙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포근히 감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헤어샵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흥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작은 종소리에 고개를 든 옥분이 가위를 든 손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스쳤습니다. 알 수 없는 설렘도 함께요. 옥분아. 흥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옥분은 손님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흥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요. 뭘 말하려고 그래요?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의 시선이 옥분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옥분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흥수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술 취해서 잠든 내 손을 잡고 있었을 때 말야. 흥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 너한테 청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하지만 지금의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옥분은 깜짝 놀라며 흥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변변한 직업도 집도 돈도. 흥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런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말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 계속 망설였어.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한다고 했어? 나는 그냥 오빠면 충분해. 그와 같은 시간 편의점에는 여전히 어제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지들이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진열대도 있었고요. 그날의 격렬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어제 머리채를 잡히며 생긴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일을 계속했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오천수였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듯 다소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미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수는 대답 대신 잠시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내 가게에 와서 깽판을 쳤잖아.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 말에 천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제는 참을 필요 없어.
미순이가 지켜야 할 건 지키는 게 맞아. 나도 진작에 그래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같은 무렵 다른 곳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리의 어머니, 그의 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수씨, 장미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독고탁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장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듣지 마세요. 모르는 게 나아요.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세요? 강수 씨를 위해서예요. 그녀는 강수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과 멀어지세요. 그게 강수 씨를 위한 일이에요. 신라주조 회의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광주, 독고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저 제품이 시장을 완전히 선점해버렸어.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 신라주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어야 해. 회의실에 앉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직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개발팀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장광주가 성공한 건 오랜 시간 준비했기 때문이고. 무슨 소리야? 독고탁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핑계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영업팀장도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시장 분석 결과를 보면요.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비싼 월급 받아먹으면서 한다는 소리들이. 독고탁이 혀를 찼습니다. 모두들 겁쟁이야.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신라주조 회장실에서 독고탁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개월 안에 출시해야 해. 비용은 신경 쓰지 마. 독고탁은 직원들의 만류를 무시했습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까지 고용했습니다. 무리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장광주를 앞지르겠다는 집념만이 보였습니다. 밤낮 없이 개발진들을 독촉했습니다. 품질보다는 속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원료 선택부터 발효 과정까지 모든 것이 성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독고탁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수리술도가 사무실에는 광숙과 한동석 회장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한동석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고탁이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숙씨, 걱정 말아요. 우리가 더욱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나가면 됩니다. 광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사람이 성급하게 나올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해요. 한동석 회장은 광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에 더욱 집중합시다. 독고탁의 성급한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요. 광숙이 한동석 회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품질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더욱 견고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에 고객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라주조의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화려한 마케팅과 함께였습니다. 독고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돈만 들여서 대충 만든 것 같아. 장광주 따라하려다 망한 전형적인 케이스네. 독고탁은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으로는 안 되겠어. 독고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절망에 빠진 독고탁은 결국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서랍에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독고탁은 한동석 회장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원료 공급업체에 압력을 넣기로 했습니다.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끊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독고탁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 회장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몇몇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평소 호의적이던 유통업체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한동석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독고탁의 소행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광숙과 함께 더욱 단단한 사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독고탁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한동석 회장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의 비열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방해 공작이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신라주조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달 매출이 지난달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경리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독고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리한 신제품 개발에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실패로 인한 손실까지 겹쳤습니다. 신라주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럴 수가. 독고탁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신라주조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공장 가동도 중단되었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의 성급함과 욕심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반면 광숙의 독수리술도가는 더욱 번영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동석 회장의 LX 호텔과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경영과 뛰어난 품질로 무장한 독수리술도가는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다져나갔습니다. 독고탁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광숙과 한동석 회장은 결코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석 회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정직하게 사업을 해나갑시다. 이렇게 욕심과 성급함으로 시작된 독고탁의 도전은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동석 회장과 광숙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만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입니다. 한동석 회장과 광숙의 영원한 승리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